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글을 쓰면 생기는 변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4년에 독서로 세상을 다 가져라 이후에 9권의 책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글을 쓰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5가지를 저의 실제 경험과 심리학과 뇌과학적 이론 그리고 작가들의 이야기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어 혹은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업작가로 살고 있으니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글을 쓰다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만나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할 수 있어요. 글을 쓴다는 거는 내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행위거든요.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중 대부분은 뒤엉킨 상태로 머리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글로 써보는 순간 모호한 감정과 생각이 구체적인 언어가 됩니다. 글을 쓰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처음에는 글을 쓸 때 글이 잘 안 써지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글을 쓰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글은 쓰면 쓸수록 잘 써집니다. 글쓰기는 나 자신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을 쓰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생각과 감정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기가 어렵죠. 하지만 노트북을 켜고 생각을 쏟아내는 순간에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솔직하게 기록하다 보면 평소에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패턴과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게 되죠. 글을 쓴다는 것은 현재의 나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서 성장의 흔적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설펐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글이라는 형태로 현재의 내 상태와 생각을 남겨놓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앞으로 계속 씨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쓴 글을 봤어요. 진짜 손가락이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항상 공개하면서 썼거든요. 그렇게 글을 쓰니까 지금 보면 정말 옛날에 이렇게 내가 글을 못 썼구나, 이런 것도 글이라고 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옛날에 내가 글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아예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글을 잘 쓸 가능성이 없습니다. 글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글쓰기는 여러분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글을 쓰는 건 감정과 마주하는 행위예요. 특히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그냥 묻어두면 상처가 되지만 글로 풀어내면 의미가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감정적인 경험을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면역력과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 실제로 상실이나 이별, 우울감을 겪은 사람들에게 글쓰기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글쓰기 치료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 작가로는 바로 메리 셸리가 있습니다. 메리 셸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인데요. 메리 셸리는 역사상 최초의 SF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자녀를 잃고 비극적인 상실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실감, 절망 속에서 메리 셸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주하고 이걸 작품으로 승화시켰어요.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히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탄생과 죽음, 상실, 그리고 창조주의 책임과 같은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리 셸리는 작품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상실의 경험과 그로 인한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투영했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갔습니다. 메리 셸리의 사례는 글쓰기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고통을 극복하고 내면의 치유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메리 셸리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불멸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글을 쓰면 생기는 변화 두 번째는 생각이 명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혼돈을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글쓰기예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거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생각이 뒤죽박죽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연했던 생각에 글로 옮겨지는 순간 마치 어수선했던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두서없이 쏟아내기 쉽지만 글을 쓸 때는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해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지고 명확해집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고 난 후에 생긴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글의 소재를 찾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정교하고 명확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글쓰기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각 해결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글로 한번 써보세요. 머리로만 생각할 때는 놓치기 쉬웠던 부분들이 글을 쓰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장점이나 단점,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글로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해결책이 명확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경험을 자주 하거든요. 글쓰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명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해를 줄이고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내용일수록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글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글은 상대방이 천천히 곱씹어 읽을 수도 있고 언제든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보고서, 기획서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은 곧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의미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글 정말 잘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메일을 쓰면 메일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글쓰기가 가진 강력한 설득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은 여러분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동료나 상사,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글쓰기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고객을 설득하는 마케팅 문구나 투자자를 설득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글쓰기가 필요한데요. 설득력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니즈와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에서 나오더라고요. 글을 잘 쓴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마음을 얻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달인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글을 쓰면 생기는 변화 네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고 아이디어가 술술 떠오른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사실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그걸 구체하고 현실화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도 글을 쓰기 전에는 제가 참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는 아이디어가 화수분처럼 매일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하루에 3개를 썼어요. 집필하고 싶은 책의 주제가 매일매일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그냥 맴돌던 막연한 생각이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마치 내 속의 누련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활발하게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생긴 변화 5번째는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글이든 한 편을 완성하고 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 밀려오죠. 내가 시작한 걸 끝까지 해냈다는 뿌듯함은 자기 효능감의 원천인 것 같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기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생각을 충분히 글이라는 도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깨달음이 자신감을 넘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높여줄 거예요. 글쓰기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우면서도 더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책을 탈고하고 나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도 이렇게 책 한 권 분량의 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처음으로 글다운 긴 글을 쓴 게 그 첫 번째 책이었거든요.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우리는 남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다가 문득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죠.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커다란 기계
이게 부속품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고 볼품이 없고 저 같은 부속품은 뭐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소모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글을 쓴다는 건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내 감정의 미로를 탐험하고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고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죠. 글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던 시간들을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만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존재라는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쓰기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나아가서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글을 막상 쓰고 싶어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인 사고혁신연구소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쓰기 수업의 목표는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 되기입니다. 여러 장르의 글쓰기를 온라인 강의로 배우고 실제로 써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글쓰기 수업을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자신의 글쓰기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글쓰기 스타일이 뭔지 알아야 매일 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자신한테 맞는 글쓰기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쓰기 실전 아카데미 2개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 장르의 글쓰기를 경험해 보실 거예요. 따라서 어떤 장르의 글쓰기가 자신한테 맞는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은 이번 클래스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확실하게 매일 쓰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같이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면서 자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거침없이 글을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피드백이 없는 글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못된 글쓰기 습관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습관이 들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나는 글을 쓰기는 하는데 명확한 성장 없이 되게 겉도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가 피드백 없이 글을 쓰는 습관이 오래 고착되었기 때문이에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풋을 통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없는 글쓰기는 거울 없이 화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혼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신만의 시각에 갇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 글쓰기의 강점이 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문장의 호흡이나 논리의 흐름, 독자와 거리감 등 혼자 글을 쓸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동료 글쓰기 메이트들과 상호작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쓰고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글쓰기 패턴을 분석하고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글쓰기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번 글쓰기 과정에 참가하시는 분은 강의 시간에 1대1 피드백을 받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을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글로 풀어내고 싶으신가요? 실전 아카데미 글쓰기 2개월 과정은 글쓰기 기술을 넘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글쓰기를 미루지 마세요. 생각을 실체로 만들고 글로써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기르세요. 여러분은 왜 글을 쓰시나요? 혹은 아직 글을 쓰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가장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누군가가 펜을 들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